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물론 겨울이니까 춥겠죠. 그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드는 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요.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해가 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전량이 저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발전된 전기 저하되는 거를 언제 커버하냐? 봄하고 가을에 커버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평균 시간이 뭐 3.6시간이다, 3.7시간이다, 3.8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겨울이니까 떨어지는 걸 가지고 갑자기 뭐 어느 지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 당연히 지역 편차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에 있는 발전소하고 충북 괴산에 있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 차이가 적어도 0.2시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0.2시간, 0.1시간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정읍에 있는 발전소가 훨씬 더 발전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문제는 내 앞에 가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설치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우리가 수익성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어디 발전소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데 왜 우리 발전소는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광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83편 신안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안에 있는 발전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을 한 발전소 중에 아픈 손가락에 꼽히는 발전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전소에 대한 분양을 진행을 했던 발전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소를 토대로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 특히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줬던 발전소가 이 신안에 있는 이 발전소인데요. 이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안에 있는 발전소는요 15구자입니다. 그래서 100kW짜리 해가지고 15구자고 지금 등기도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토지도 다 잘라 놓은 상황이고 토지 분할도 끝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발전소인데, 그리고 신안에 있는 발전소다 보니까 그냥 이 발전소 앞에는 그냥 바다입니다. 그러면 발전소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익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발전 시간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사량이 좋은 동네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근데 그 목포 옆에 있는 신안인데, 문제는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해무가 끼기 때문에, 해무가 끼는 일이 엄청나게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설치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남서향으로 틀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시공을 하는 업체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15구자 태양광 발전소 1.5메가입니다. 1.5메가를 매입하겠다는 어느 모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 기업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이 발전소를 너네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팔래?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모 대기업에서 발전소들을 다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와 있고 공사만 남아있는 모든 발전소들을 다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 발전소를 싹 다 매각을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얼마 줄 건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안 해, 나는 그 정도면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 대기업은 왜 발전소를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 이유 없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이 모 대기업도, 이 기업도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고 뭔가가 생각이 있으니까 분명히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예컨대 조금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매입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아리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 기업은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봐보니까 수익률도 나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정치적인 이슈, 뭐 아시다시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조금 이렇게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약간 예쁨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선 선정을 해줄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리백. 기업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의무로 바뀌어요, 이게. 당연히 아리백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즉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족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전기 비용에서 우리가 더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냥 발전소를 짓는데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냥 발전소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발전소를 가져야 되겠다. 왜?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익률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발전소를 요 정도에 사고 그 다음에 우리 거 해가지고 우리 거 장비 들어가고 우리 거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러면 최소 원가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원가로 진행을 하는데 대출은 우리가 우리 거 기업 신용도로 해가지고 대출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 그래도 우리 회사 인건비는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그 수익성을 우리가 뭐 100kg에서 얼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기가에서 얼마 나오고 10기가에서 얼마 나오고 100기가에서 얼마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대기업에서 만약에 태양광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면 원래 돈이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돈을 쓰면서 태양광 매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태양광 매입을 해놓고 거기서 대출을 받습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네 돈 하나도 안 쓰고 민간들이 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 대출 100kg를 받기 위해서 뭐 1억 3천만 원이네,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해갖고 자기 거 뭐 신용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1억 7천만 원 대출 받아 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수익이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나온다. 원금이자 다 떼고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100kg가 아니죠. 1메가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10메가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죠? 요 정도의 수익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 과연 1기가였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고 10기가였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고 다 계산을 해보면, 아,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보다 훨씬 더 원가로 계산을 하고 원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퉁치고 하면 아, 우리 회사 인건비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오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도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즉 까라면 까야지. 근데 까라면 까는데 이 사업이 알고 보니까 황금알을 앓는 거위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좀 스마트한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 야,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도. 내가 만약에 그 정도의 입장이라도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내가 발전소를 갖는 그런 꿈을 꾸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태양광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입니다. 근데 태양광을 등한시하고 있죠. 왜? 그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지역을 가보니까 보이는 게 태양광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꼴불견이야. 원래 저기 있는 산록이 이렇게 우거지고 해가지고 막 좋은 나무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부시고 거기다 태양광이 있고 어디 지붕만 봐보면 다 태양광이 올라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 발전 수익이 안 나와.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만들었죠. 언제부터? 2018년도 8월 달부터. 그때가 임야 가중치가 떨어졌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임야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매물도 별로 없는 거고 경쟁도 안 되는 거고 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REC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 REC가 10,000원대까지 갔다가 해가지고 뭐 S&P는 막 한 62원 나오고 장기 입찰을 보려고 하면 맨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태양광 수익성이 안 나와 할 필요가 없어 매년 적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 국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아예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별로야 하고 있을 때 대기업이 대규모로 태양광을 하고 정부에서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늘고 이 얘기는 어떤 거냐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대기업들이 발전소를 끌어모으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천댐 가갖고 41메가 발전소를 짓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평생 태양광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튼 정부에서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권유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권유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늘고 몰아주기 형태의 발전소들이 나오는 시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태양광 우리 집 앞에 앞마당에 얼마나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태양광 올리고 그냥 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 내고 그 다음에 RPS 제도 뭐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현물시장에 딱 갖다 팔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임야 가중치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태양광 수익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그냥 나는 태양광이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있을 때 대기업들은 태양광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직접 참여하는 직접 권유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늘고 있고 몰아주기 형태의 발전소들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혼란과 혼돈의 시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뭐 1, 2년 사이에 뭐 변하는 게 아니라 한 1, 2개월 있다가 뭐가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가 있다가 하나씩 튀어나오고 뭐시 어쩌고저쩌고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어떤 거냐 태양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합도 안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갖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태양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진행이 됐고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들으면 새만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2차 부지가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하천 때문에 41메가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대규모로 어디 업체에서 막 이만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분양을 해줍니까?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을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태양광 발전소 한 100km, 200km, 300km 가져가지고 내 노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태양광을 갖고 싶다라는 그 꿈 자체만으로도 박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발전 수익 자체가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는 140원대를 넘어섰고 REC는 4만원대를 곧 있으면 능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노후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태양광 발전소를 갖는 일을 과연 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태양광 분양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는 바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하셔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같이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엄청 추운 그런 계절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건강 꼭 유의하시고 저도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영상을 못 찍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여하튼 컨디션은 다 회복을 했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함께 기부하는 뭐 이런 세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점을 명확히 해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